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과전 종합위험 낙과 피해 조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낙과 피해 조사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낙과 피해 조사는 그 대상 재해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태지, 지파, 결국은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태지, 지파, 우박, 그 다음에 일소 피해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지, 지파 재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태지, 지파 재해는 자, 우박,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재해이다. 그래서 착과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다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태지, 지파의 경우에는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안 해도 세 가지 조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나무조사, 실제 낙과수 조사,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 적과 전에 우리가 그 특정위험 오정 한정 보장일 때 추가 조사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암기를 하세요. 적과 전에 특정위험 오정 한정일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나무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를 했었죠. 적과 종료 후입니다. 태지, 지파의 낙과 피해 조사 시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 나무조사, 낙과수 조사, 낙엽률 조사입니다. 태지, 지파 이 재해인 경우에는 나무 피해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나무 중에서 어떤가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에 대해서는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조사했죠. 하나도 피해 입지 않은 나무에 착과수가 몇 개 달렸지? 실제 그 당시 재해에 떨어진 낙과수도 포함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해 그때 재해라고 한다면 붙어있는 거 착과수, 떨어진 거 낙과수도 원래 이 한 나무에 다 있었을 거야 해서 착과수, 낙과수 다 친 게 무피해 나무 한 나무의 착과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피해 나무 한 나무 착과수 곱하기 고사 플러스 수확불능 나무 주수 곱해서 감수과실수 산정하고, 침수 착과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균적인 침수 착과수 한 나무 표본으로 산정해서 평균 침수 착과수를 산정하고 침수 착과수에 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수조사가 안 될 경우에 표본조사를 하더라. 100% 모두 떨어진 거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해서 피해 인정 개수를 조사하기 위한 피해 구성률을 조사했습니다. 피해 인정 비율 조사해서 100%, 80%, 50% 정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고, 자, 낙과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서 실제 보험회사에서 얼마만큼 인정하는 낙과 감수과실수를 산정합니다. 맞았나요? 자, 표본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습니다. 표본 주수 산정해서 표본 주수분에 떨어진 표본 주수에 총 떨어진 낙과수, 이거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당 낙과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낙과수 산정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낙엽률 조사, 사갑의 단감 뜰분 감 중에 단감 뜰분 감만 낙엽률 조사를 한다고 했죠. 태지, 지파 재해가 낙과 피해이지만 착과 피해도 있었을 거야.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주더라. 낙엽률 조사는 일종의 착과 피해에 대한 조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사과배는 낙엽률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과 감수과실수를 산정할 때 추가로 7%만큼 더 피해를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1.07 곱하기 1.07에서 땡7을 곱해주더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과배는 땡7이 곱해줬어요. 단감 뜰분감은 낙엽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오는 거는 낙과 감수과실수를 산정하더라. 그 다음에 실제 낙과수를 이제 조사하더라. 나무 피해로 인한 낙과 감수과실수 조사하고, 낙엽률로 인한 낙엽 감수과실수를 산정해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친 게 실제 이 재해로 인한 태지, 지파 재해로 인한 낙과 감수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라고 했고, 제가 항상 뭐든 주당 착과수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을 배우고 왔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였나요? 수확량을 구할 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자, 기타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서 수확량을 구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논작물, 밭작물은. 그러면 우리 과수에서는 뭐예요? 지금처럼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당 착과수를 알아야만 나중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를 알게 될 거고요. 표본 조사일 경우에 주당 낙과수를 알아야만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를 해서 우리 과수원에 떨어진 전체 낙과 과실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착과수, 낙과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습 좀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착과 피해 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과가 이해가 잘 됐다고 하신다면 착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낙과에서 기본 개념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과 대상제는 우박,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가 되겠고요.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가을 동상해, 우박, 일소피해는 착과 피해도 하고 낙과 피해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과 배인 경우에 우박, 일소피해는 뭐요? 낙과 피해 조사할 때 땡칠이 안 곱해졌던 거예요. 왜?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조사 대상 농지는 어떤 거요? 저가 종류 이후 대상 재해로 이 재해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이거나 저가 종류 이전에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원. 우리 저가 종류 이전 배울 때 우박 피해가 있었던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수학기 때 가서 착과 피해 조사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저가 종류 이전에 우박 피해가 있었던 과수원은 수학기가 돼서 이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다시 조사합니다. 조사 시기입니다.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되겠네요. 자, 기본세에는 이렇게만 돼 있고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가을 동상에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됐고 우박은 수확 직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더라. 그리고 이 착과 피해 확인은 언제? 수확 전에는 해야 된다는 거. 수확을 해버리면 달려있는 착과수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는 농협에다가 가입자가 알려줘야 해요. 우리 수확 이때쯤 해요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하고 그래도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언제? 조사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착과 피해 조사는 무조건 과실을 다 따요. 달려있는 거 보고 우리가 착과 피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실을 수확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확한 과실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계약자 부담이라는 겁니다. 계약자 비용 부담이더라 라는 되겠습니다. 가을 동상에 한번 봅니다. 가을 동상에는 이 피해도 있고 과실 피해도 있어요. 이 피해 이렇게 말라버리죠. 과실 피해. 자, 이런 거 보이시죠? 동상에 피해 있고 나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자, 우박 피해입니다. 이렇게 상처 난 거 보이시나요? 이 상처를 탁 잘라보면 안에 과육까지도 이렇게 상처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우박 피해로 인한 건지 갈색 무늬병인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병충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병충해로 인한 피해인지 입은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병충해라고 한다면 미보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충해를 무조건 있다고 해서 미보상을 잡느냐? 처음에 저희가 실무로 나가면 병충해를 하나 발견하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걸 하나 이제 발견을 한 거니까. 하지만 그거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미보상 비율에 대한 강의를 앞에 하고 왔어요. 병충해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 미만이더라. 20% 이상
40% 미만이더라, 40% 이상, 60% 미만이더라, 60% 이상이더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는 피해가 없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는 피해가 경미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10% 미만인가요? 자, 이건 20% 미만이죠. 자, 이거를 20% 이상에서 미보상 비율을 책정하죠. 이것은 분포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병충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분포도를 잘 보셔야 해요. 아, 이게 한 전체 과수 면적의 한 40%는 되나? 30%는 되나? 50%는 되나? 이걸 잘 보셔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미보상은 한 10% 정도 이제 우리가 뭐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려면 병충해가 적어도 40% 이상에서 60% 미만이어야만 10%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40%는 돼야, 전체 분포도가 40%는 돼야 10%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병충해로 인해서 미보상을 잡는 것은 비율이 낮습니다. 잘 봐두셔야 해요. 착과 피해 조사 방법입니다. 자, 착과된 과실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그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기 직전이 되고요. 자, 대표 품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조사는. 또는 품종별로 하더라. 보통은 대표 품종으로 하는데 대표 품종이 없다라고 하면 품종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표 품종이란 것의 정의가 뭘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기본적으로 적과를 하고 나면 뭘 하나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품종별로 다 하죠. 사과일 경우에는 뭐 홍로가 있으면 홍로도 했다, 후지가 있으면 후지도 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가 나왔어요. 홍로 착과수가 6,000개예요. 후지가 4,000개예요. 라면 홍로가 이 전체의 몇 프로? 60%가 되죠. 이럴 때는 홍로가 대표 품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홍로도 4,000개, 후지도 홍로도 5,000개, 후지도 5,000개라고 한다면 둘 다 적과 착과수의 60%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표 품종이란 게 없게 되죠. 맞나요? 그럴 경우에는 품종별로 다 실시한다는 거예요. 대표 품종을 하거나 그건 적과 착과수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품종이어야 됩니다. 대표 품종이 없다라고 하면 품종별로도 실시할 수 있더라. 대표 품종이 있다라고 하면 대표 품종만 해도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하나요? 착과수를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적과후 착과수 조사할 때 우리 과수원에는 적어도 몇 개가 달려 있어요 라는 걸 조사했나요?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와서 낙과 피해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내가 적과후 착과수 조사 때 10,000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2,000개는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과수원에 남아있는 거 몇 개? 8,000개죠. 그럼 이 8,000개에 대해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뭐라고? 사고 당시 시점의 착과수라고 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가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 이 착과수 조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과후 착과수 조사 때 10,000개였는데 앞에 제가 없었어요. 다시 가서 착과수 조사를 했는데도 적과후 착과수 조사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라고 한다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 때 그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10,000개였어. 근데 제가 없었어요. 그럼 그대로 10,000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가 있어서 자, 사고 당시 때 다시 5 착과수를 셌을 때 그 착과수 개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고 당시 착과수를 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착과수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 조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적과후 착과수 조사 어떻게 했나요? 나무 조사 해가지고 실, 미, 고, 기, 수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산정하고 나면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보고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죠. 전체 표본 주수 산정. 다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본 주를
다시 그 표본, 그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다시 산정하죠. 다시 산정했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나면 뭐 했어? 표본주를 선정했죠. 몇 개인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표본주로 삼을 건지 선정을 하죠.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착가수가 몇 개지 셌어요. 그래서 표본주가 6주인데 전체 착가수를 세니까 600개였어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나무에 100개가 달리네요. 이렇게 주당 착가수를 알아냈어요. 거기에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우리 과수원의 적과 후 착가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알아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착과 피해 조사 때 착가수 확인하는 것도 적과 후 착가수 때의 조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과 후 착가수 조사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 방법을 잘 알면 뒤에 게 쉬워져요 했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표본 주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본주 안에 착가수를 산정했어요. 그럼 주당 착가수가 나오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현재 우리 과수원의 사고 당시 요때의 착가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착가수 확인이 끝났어요 라고 하면, 자, 착가수 확인이 끝났으면 그 착가수에 모두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떨어진 과실도 100% 피해로 모두 잡지 않았던 것처럼 이 달려있는 것도 무조건 착가 피해 재해가 왔다고 해서 100% 피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맞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 개수에 따라서 품종별로 어떻게 해요? 정상과 50%, 80%, 100%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전체 착가수가 200개가 달려 있는데 피해 구성률이 한 30%는 나오더라 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 몇 개? 우리 지금 과수원에 착과 피해를 입은 과실수가 0.3에서 60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30% 피해 구성률 조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낙과 피해 조사는 기억 떠올려 보세요. 무작위로 추출했어요. 100개를 추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했죠. 그럼 착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착과 피해 조사는 100개 아니에요. 다르죠. 보세요. 추출하는 표본 과실 수가 품종별로는 무조건 한 주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과수원당 3주 이상은 돼야 되더라. 그러면 우리 과수원이 사과 과수원인데 우리 과수원은 홍로만 200주 있어요. 라고 품종별로 한 주, 홍로 한 주 됐어요? 적어도 몇 주는 있어야 된다고. 3주는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홍로 한 주, 2주, 3주 이렇게 가는 거야. 홍로와 후지가 있다. 홍로가 500주 있는데 후지가 200주 있더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만일에 품종별로 홍로 하나, 후지 하나, 그럼 과수원별로 적어도 3주 이상은 돼야 될 게, 홍로가 500주이기 때문에 그럼 홍로 2주, 후지 1주 요렇게 간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홍로, 후지, 홍옥 3종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홍로 하나, 후지 하나, 홍옥 하나 이렇게 3개 해서 품종별로 3개도 맞추고 과수원당 3개도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나노 골드가 하나 더 있다. 품종이 4개다 라고 한다면 과수원 3주 이상이지만 품종이 4품종이기 때문에 몇 주? 4주만 하면 4주를 해야 된다는 거. 품종이 4개니까.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정상 50, 80, 100으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피해 구성률은 전체 과실수, 그 전체 과실수 분의 100% 입은 거 곱하기 1 개수 더하기 80% 입은 개수 곱하기 0.8, 50% 입은 개수 곱하기 0.5.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했던 거하고 계산 방식은 같다. 되겠나요? 근데 만일에 그대재해가 와서 엄청 조사할 게 많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때는 표본수의 2분의 1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한 나무에 반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착가 피해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착가 피해를 생략하면 피해가 아예 없어.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할 게 없잖아요. 피해가 너무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착가 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고 이미 기수학을 해버렸어요. 그럼 없잖아요.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럼 조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낙과 피해하고 착과 피해가 참 다른 게 착과는 피해가 없어요 또는 따버렸어요 이러면 조사를 안 하는데요. 낙과는 반대예요. 낙과는 피해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굳이 50%, 80%, 100%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다 100%겠죠. 낙과는 피해가 너무 심할 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조사를. 착과는 피해가 너무 경미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기수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거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품종만 조사를 했어요. 품종별로 피해 상태에 따라서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다른 품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 품종을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대표 품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품종별로 다 합니다. 자,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 피해는 수확기까지 착과를 시켜 놓는다라고 한다면 탄저병, 병충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착과 피해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기가 재보험 사업자의 시행 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실제 실무 조사를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소 피해 입은 거를 계속 달아놓으면 실제로 탄저병이나 추가 우리가 복합병해를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복합병해를 가지고 옵니다. 일소 피해는. 그래서 일소 피해를 입은 피해가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계약자들이 따버려요. 따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일소 피해는 착가 피해 조사도 하고 우리가 낙가 피해 조사도 하는데 착가 피해 조사할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일소 피해는 실제 실무에 우리 사갑의 단감 뜰분간 가면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왜? 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가 조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소 피해는 착과 낙과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낙과 조사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일소 피해 중에 착과가 달려 있어서 착과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착과 피해 조사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착과 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때 사고 접수된 농지가 하고요. 그다음에 우박 적가 종료 전에 우박 피해 농지일 경우에 이제 착과 피해 조사 갑니다. 자, 그리고 언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자, 착과 피해 조사 기본은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하고 동일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를 확인하더라. 그래서 그 표본주에 주당 착과수를 알아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그 가수원의 사고 당시 그 시점에 착과수를 알 수 있더라. 착과수를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성 비율을 조사해서 정상 50, 80, 100%로 구분해서 실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가 몇 개지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50% 피해 가실, 전 실무에서 쓰이는 겁니다. 80% 피해 가실. 자, 이거 갈색 문익병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생리적인 또 장애이네요. 갈색 문익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는. 우박 피해 아닙니다. 이런 생리적인 장애이더라. 자, 가을 동상의 이 피해, 가을 동상의 피해, 과실 피해. 자, 정상 우리가 보기에도 깨끗하죠. 착과 피해 50%에 약간의 흠과 80%는 흠과가 더 많이 보이죠. 100%는 이렇게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금차 조사 때 착과수 산정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가 후 착과수 때 그 착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회 이상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했으면 우리 앞에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낙과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전체 낙과수에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에다가 뭘 뺐나요? 우리가 맥스 A라는 것을 뺐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맥스 A는 어떤 거라고 했나요?
사고가 지금 시점이 1차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2차, 3차 사고라고 한다면 낙과 피해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 떨어지고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앞에 착과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착과 피해 조사 때 이미 피해 구성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 피해를 중복 조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착과 피해 조사 때 착과 피해 구성률이 10%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10%만큼은 뒤에 우리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는 빼주더라 라는 게 맥스 A의 개념이었어요. 사과 배다라고 하면 낙과에는 땡칠이를 곱했던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착과에는 땡칠이는 없죠. 땡칠이는 없고 착과도 같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도 이게 첫 번째 조사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라고 한다면 사고 당시 착과 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되겠죠. 그게에다가 이전 착과 피해 구성률 중 가장 높은 값입니다. 즉 맥스 A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착과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에서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 이전 착과 피해 구성률을 차감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이 말이 맥스 A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을 동상회 때 나오는 얘기라서 이건 나중에 저 뒷부분 가을 동상회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는 단감, 뜰분감일 경우에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는 입피해도 있습니다. 입피해도 있어서 입피해에 대한 것도 이제 감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상 과실에도 사고 발생일에 따른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 주더라. 우리가 낙과 피해일 때 단감 뜰분감은 우리가 뭐 했나요? 낙엽률 조사를 했죠. 자, 가을 동상회일 경우에는 정상 과실에도 사고 발생일에 따라서 착과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입을 가지고 해주는데요. 자,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에다가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에다가 자 0.31 그죠? 0.31% 0.003 하나가 되겠네요. 나중에 이 지수로 곱하면 그죠? 0.003 하나 만큼 사고일부터 보장 종료일까지는 이거 사고일에서 보장 종료일까지 잔여일 수 있죠. 사고일에서부터 사고 난 날부터 우리가 보장 종기죠. 그 기간 동안은 이 잎이 뭘 하나요? 이 잔여일수별로 내가 그걸 영향을 못 미치죠. 과실에 성량을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잔여일수만큼 하고 정상과실을 요거만큼의 피해를 더 감안해서 조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가을 동상회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요? 9월 1일부터 해서 11월 단감 뜰분감 15일까지죠.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예요. 근데 내가 10월 1일 날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적어도 10월 31일까지 그죠? 이 1일까지는 뭐요? 잎이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착과 피해로 감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0.003 하나, 0.31%만큼 사고 나서 낮은 종기까지 그 잔여 일수만큼 정상 과실이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잔여 일수만큼 정상 과실이 돼서 착과 피해가 있어요 하고 잡아준다는 겁니다. 단감 뜰분감일 경우에 그래요. 되셨나요? 하지만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정상 과실에 대해서는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냥 정상 과실은 잡아주는 게 없고 그냥 피해 입은 과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사과배하고 단감 뜰분감이 달라요. 사과배에는 과실에 대해서만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과실 50%, 80%, 100%. 하지만 단감 뜰분감일 경우에는 입도 과실의 성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상 과실도 이 피해 부분을 착과 피해로 더 잡아주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피해 과실 이건 낙과 피해 조사했을 때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100% 피해다라고 하면 곱하기 1, 80% 피해다라고 하면 곱하기 0.8, 50% 피해다라고 하면 곱하기 0.5가 되겠고요. 정상은 0, 50% 0.5, 80% 0.8, 100% 1 잡았고요. 정상은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 50%는 일반 시장은 출하는 가능한데 정상보다 가격 하락이 한 50%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물론 이거를 가공 공장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냥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뒤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80%는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가공 공장 납품은 가능하겠더라는 거죠. 100%는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되겠어요. 가공 공장도 안 되겠어요. 이게 100%입니다. 이걸 어쩌면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 손해평가사의 역량이죠. 맞나요? 자, 가을 동상회입니다. 가을 동상회는 자, 착가 피해 조사 표본, 이것도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주수를 가지고 자, 전체 과수원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표본주 선정해야 되겠죠. 표본주를 몇 주? 3주 선정한다고. 잘 기억합니다. 표본주 3주 선정입니다. 3주. 자, 3주 선정해서 그 3주에 달려있는 착가수의 착가 피해 구성 비율을 조사합니다. 착가 피해에서 잘 기억합니다. 표본주 3주입니다. 자, 단감 뜰분감이다 라고 한다면 단감 뜰분감이 아니면 요렇게만 하면 돼요. 100% 피해 가실, 80% 피해 가실, 50% 피해 가실 요렇게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사갑의 단감 뜰분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단감 뜰분감이라 하더라도 이 피해가 50% 이상 있다 라고 한다면 정상 과실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과실을 자, 정상 과실에다가 하루에 0.31%만큼 피해를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날짜부터 남은 보장 종기까지 일자수가 여기 뭐야? 잔여 일수가 될 거고요. 잔여 일수예요. 잔여 일수에다가 정상 과실을 곱해줍니다. 요거를 정상 과실의 착과 피해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단 이 피해는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는 사과배는 과실 경우에 11월 10일까지이고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이라서 과실은 이때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 피해는 자, 10월 31일까지만 보장된다는 거 별표 한 2개, 3개는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 동상회가 11월 2일 날 왔다 라고 한다면 이거 정상과실에 대한 거 이거 착각 피해 잡아두느냐? 안 잡아준다고요. 안 잡아준다고. 이런 이제 페이크를 쓴 문제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장 종기를 잘 봐두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건을 먼저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품목이 뭔지를 봐야 하고 보장에 어떤 보장에 들었는지 적과 전 사고인지 적과 후 사고인지 어떤 재해가 왔는지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인지 착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인지 낙과 착과를 다 일으키는 재해인지를 꼼꼼히 보셔야만 문제 풀 때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 한 번 하면 점수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은 조건 확인입니다. 올해 그 22년도, 올해 아니고 22년도 우리 8회 시험도 조건이 굉장히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조건 잘못 보면 문제 두루룩 날아갈 문제를 다 풀고도 조건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건 꼼꼼히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자, 착각 피해 일소입니다. 가을 동상은 착각 피해밖에만 없어서 착각 피해 조사만 하면 됐었어요. 유의할 점은 단감 뜰분감일 때 이 피해 있는 경우 정상 과실도 피해를 잡아주더라 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일소 볼게요. 일소는 착과 피해도 있고 낙과 피해도 있는 재해죠. 기억나시죠? 자, 저가 종료 이후로 일소 피해가 있는 과수원이에요.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예전에는 일소도 수학기 때 갔어요.
수학기 때. 근데 이제 일소 무조건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수학기 때 추가적인 착과 피해 조사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고 접수 직후에 가서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같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유동적인 경우 있다고 했죠. 일소 같은 경우에는 착과를 입었을 때 대부분 과약자들이 따버리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착과가. 그렇다면 낙과 피해만 조사하게 될 거고요. 착과 피해를 입었어도 그대로 착과 달려있다고 한다면 뭐 병충해 오더라도 난 달려있어 라고 한다면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이렇게 일소 피해를 왜 따버리냐면 이게 처음에는 갈변되지만 이게 점점 더 썩어 들어가서 안에 과육까지 썩어서 썩어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병충해를 복합 병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소가 오면 병충해가 막 번져가요. 그래서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 피해 한번 볼게요. 자, 일소 피해는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도 하더라. 그럼 우리 이미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배웠어요. 똑같아요. 그 방법은 같아. 낙과는 전체 낙과수의 낙과 피해 구성 비율 해서 낙과 감수 과실수. 앞에 만일에 이전 조사에 착과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빼주는 것만 다르죠. 그거 같아요. 자, 여기에는 땡치리가 있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일소 피해는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됐나요? 착과 과실 중에서도 수학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심해요. 심하다 하면 낙과로 인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일소 가서 낙과 피해 조사합니다.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착과 때 너무 심해. 그냥 그건 낙과로 인정하고 낙과 피해 조사로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해요. 자, 요런 거. 자,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착과 피해 조사는 기본적으로 몇 개 달렸지? 사고 당시에 착과 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전 사고가 없어가지고 저가 후 착과 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과 수 조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착과 피해 조사하고 같습니다. 자,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 가지고 해야 되겠죠? 품종별로 하나, 가수원별로 3주 이상 착과 피해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표본주. 자, 그리고 필요시란 말은 거대재해가 왔을 때 또는 필요시에 그 피해가만 추출하거나 표본주 과실의 2분의 1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경우에요. 일소 피해 내가 착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착과 피해 조사를 하려면 그 과실을 전부 다 따야 해요. 나무에 달려있는 거. 근데 계약자가 원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아직 완전 바로 수학기가 접어들지 않아서 지금 바로 수학에서 팔 게 아니야. 그런 경우 있죠. 수학기라 하더라도 이것만 따버리면 이거를 상품으로 출하를 하기 힘들어요. 계약자가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피해가만 추출합니다. 피해가만 따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소 피해는 지금 여기가 이제 별표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낙과 감소 과실수 또는 착과 감수 과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낙과 그대로 인정, 물론 피해 구성 비율에 따라서 착과도 그대로 인정, 그 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일소는 생각보다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 과수원 전체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일소 같은 경우는 조그만 소손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착과 감수하고 낙과 감수 둘 다 합한 게 있죠. 우리가 저가 착과수 조사했잖아요. 그 저가 착과수 조사한 거에 6%를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가 착과수 조사가 100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항상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1000개의 6%가 몇 개냐면 60개예요. 1000개 6%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착과 감수와 낙과 감수의 합이 60개는 넘어야 감수 과실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맞습니다. 착과 감수가 30개예요. 낙과가 20개밖에 안 돼요. 50개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가감이 버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일소 피해는 뭘 잘 봐야 되냐면 내가 착과 피해 구성률을 했을 때 10%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착과 때 30개, 낙과 때 20개가 나와서 50개밖에 안 나와서 적착에 6%를 초과하지 못해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서 면책이 됐어요. 그러면 감수가실수는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일소 피해 뒤에 또 무슨 피해가 올 수 있나요? 가을 동상의 피해가 또 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일소에는 보세요. 착과 피해가 있었잖아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몇 프로? 10%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착과 피해에서 10%가 있었어요. 면책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이 착과 피해 구성률은 가을 동상회 때 내가 낙엽 인증 피율이 20%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이 착과 피해율의 10%를 가지고 옵니다. 뒤에 맥스 A 값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계산할 때 이미 우리는 50개가 감수가 됐잖아요. 그죠? 감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에 가을 동상회 때도 사고 당시 착과수를 계산하죠. 이때 사고 당시 착과수가 1500개였어요. 그러면 지금 50개가 줄었다고 한다면 1450개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가을 동상회 사고 당시 착과수 때는 이걸 빼준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죠. 보험회사가 6%를 초과하지 않으면 감수가실수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 사고 때 사고 당시 착과수에 반영합니다. 그 감수가실수를.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률의 맥스 A 값으로도 반영합니다. 맥스 A 값으로는 착과 피해예요. 그죠? 이전 착과 피해 중 가장 큰 값. 그래서 뭐가 포함됐어요?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했을 때 그 착과 피해 구성률 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 있었죠. 낙엽 인정 피해율은 낙과 피해 조사 때 하는 조사지만 착과 피해를 봐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도 맥스 A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보험금 산정할 때 하나 더 배우게 될 건데요. 올해 8일 시험에도 나왔죠. 착과 손해 피해율도 가지고 옵니다. 그 착과 손해 피율은 다음 회차 보험금 계산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소 피해 감수 가실수 낙과 손해 플러스 착과 손해를 모두 더한다. 저가와 착과수의 6%는 무조건 초과해야만 인정한다 라고 됐고, 자, 사고 당시 착과 누수는 계속 별표 산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낙이 암기하세요 라고 했어요. 낙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할 때는 아무래도 저가 착과수 조사 때 착과수 달려있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총 떨어진 낙과수 맞나요? 떨어진 거는 안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피해 가실수 우리 했죠. 고사나무, 수확불능, 침수 주소해가지고 무피해 나무 조사 또 침수는 평균 침수 착과수 조사해가지고 몇 개 떨어졌어요 하고 감수 가실수 잡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총 기수학 해버렸다면 달려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수학 가실수까지 해가지고 모두 산정한다는 거. 요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유 일소 피해 보장 개선입니다. 6% 초과해야 됩니다. 뭐에 6%? 저가후 착과수. 건당 저가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 되더라. 저가후 착과수가 5,000개예요. 이거 6%면 몇 개? 300개. 300개는 넘어야 되더라. 자, 감수가실수가 저가와 착과수의 5%, 250개밖에 저가와 착과수의 5%, 250개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착과 피해, 낙과 피해가 250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면 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가실수 합해가지고 9%, 450개, 이 300개가 넘었어요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사고 순서입니다. 적착은 6,000개고, 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되겠네요. 달수가 다르니까, 달이 다르니까. 자, 일소 피해 감수 6,000개의 6%는 얼마예요? 6,000개의 6%면 6,000개 곱하기 0.06 하면 6,000개 곱하기 0.06 하니까 360개네요. 무조건 360개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300개 나왔어요. 인정 안 한다고. 자, 360개를 초과해야만 인정하죠. 똑같아? 안 인정. 그죠? 초과해야 됩니다. 자, 780개, 360개 초과했나요? 그럼 이것만 인정. 되셨죠? 6% 초과했을 때만 인정된다는 거. 하지만 6% 미만이다 하더라도 이 착과 피해율 있죠? 착과 피해율, 기준 피해율이 자 6% 미만이어도 향후 맥스 값에는 적용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맥스값 적용한다는 거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각 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입니다. 자, 가을 동상으로 인해서 착각 피해 감수 과실수가 있었어요. 산정하라고 돼 있네요. 착각 피해 구성률 %로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하라고 돼 있고요. 착각 피해 감수 과실수 소수점 첫째짜리 반올림. 이번 우리 8회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왔나요? 소수점 아니고 그냥 이거 소수점 이하 버린다고 돼 있었나요? 아무튼 조건이 우리가 평상시 보던 조건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조건 잘 봐주십사 말씀드렸어요. 자, 6월 30일이고 저가 착가수 나태 72,000개가 나왔어요. 8월 15일 태풍이 있었네요. 낙과 피해로 총 낙과수가 1200개가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몇 개예요? 이제 72,000개, 6만 개가 있겠네요. 이제 남아있는 거. 기수학 2만 개를 횟수가 뭐 남아있는 게 몇 개요? 4만 개가 이제 남아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전 착가 피해가 있어서요. 맥스A가 20% 있다는 거예요. 맥스A가 20% 있어요. 자, 가을 동상의 피해 구성 조사 해보겠습니다. 먼저 30개, 10개, 20개, 40개 해서 모두 100개네요. 자, 100개를 조사했는데 맞나요? 100%가 30개 곱하기 1. 자, 80%가 0.8 곱하기 10개 10, 0.5 곱하기 20개 됐어요. 했더니 몇 프로? 48%가 나왔어요. 그럼 사고 당시 낙가수 이미 4만 개 나왔죠. 72,000개에서 낙가수 12,000개 빼고 기수학 2만 개 뺐어요. 나무 피해로 있는 건 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뺐더니 4만 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4만 개에 곱하기 0.48 48% 할 건데 문제 조건 보세요. 착과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전 맥스A가 20%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8% 마이너스 20%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문제를 계속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4만 개인데 0.48 마이너스 0.2 48% 마이너스 20%에서 11,200개가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되더라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 요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 꼭 알아야 되고 적착하고 차이가 안 난다 라면 적착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착가 피해 구성률의 맥스 A값 이전 착가 피해 중에 가장 높은 값 가지고 오고요. 사고 당시 착가수 적낙나기라고 했습니다. 저가 착가수에서 총 낙가 과실수 빼고 저가 종료 이후의 나무 피해입니다. 이후 피해 과실수를 빼고 총 기수학 과실수도 빼더라. 사고 당시 착가수가 이 적착수보다 높을 수는 없더라. 자, 사고 당시 착가수가 적착수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적착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가 저가 착가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건을 보고 자, 착과 과가 두 개 있네요.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과가 두 번 있네요.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박이네요. 사고 당시 착가수 이미 줬어요. 지금은 25,000개 맥스A 없어요. 그러면 피해 구성률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20개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60 총 이것도 몇 개예요? 이것도 40개 100개네요. 100개인데 100%가 20개 1 곱하기 20 80% 0.8 곱하기 10 50% 0.5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버리죠. 33% 맥스A가 없기 때문에 그죠? 사고 당시 착가수 25,000개 곱하기 뭐 하면 되나요? 33% 곱하면 바로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가 산정된다는 거. 이거 5점짜리 제가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는 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출문제 8회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건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피해율을 소수점 이하 절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절사하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풍입니다. 봉지자금 마치고 저가하였습니다. 보통 봉지자금 마치고 나면 저가를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가입 주수는 250주, 평년 착가수가 4만 개, 실제 결과 주수도 250주더라, 주당 평균 착가수가 150개더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 과실수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오. 1번입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요거는 착가 감소 과실수 한번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0주예요. 250주. 자, 보겠습니다.
유실된 나무 50주 고사됐다고 했네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해 볼게요. 250주 마이너스 50주 하면 몇 주? 200주 나왔나요? 200주 나왔어요.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이미 줘버렸어요. 그러면 200주 곱하기 150주 하면 우리 집에 이 가수원에 착과수가 나오겠죠. 3만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착과로 인한 착과 감소 과실수는 결국은 착과 감소량으로 했으면 과중을 곱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소 과실수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년에서 적착을 빼면 되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 4만 개 마이너스 3만 개 한 몇 개? 만 개 나왔나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감수 과실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직 착과 손해감수 과실수는 아직 배우질 않았어요. 맞나요? 우리가 지금 보험금 산자를 뒤에서 배울 거라서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설명만 한번 드려볼게요. 저가 종료 이후에 자연재해 종합으로 가입을 했고 자연재해가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감안해 주냐면 저가 종료 이미 앞에 낙과는 산정이 됐잖아요. 낙과 떨어진 거를 산정했기 때문에 몇 개만 달려있지 가지고 그죠? 몇 개가 달릴지 적착 조사를 해서 떨어진 게 뭐예요? 착과로 인해서 떨어진 거 착과 감소가 10,000개란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떨어지고 없는 거는 산정이 됐는데 저가 종료 이전에도 착과에 대한 거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었을 거란 얘기죠.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 딱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고 자연피해가 자연재해로 전체적인 가수원의 피해가 왔다고 한다면 착과 손해를 미리 감안해 줍니다. 감안해 줘요. 그거를 어떻게 저가 후 착과수의 5%만큼 감안을 해 주는데요. 이거는 착과율이란 것을 계산합니다. 그 착과율은 우리가 저가와 착과수 조사했죠. 저가와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 하면 착과율이 나와요. 지금은 착과율이 75%가 나왔어요. 이 착과율을 가지고 착과율이 60% 미만이냐 60% 이상이냐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6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가와 착과수의 5%만큼 해갖고 감수과실수를 산정해 주고요. 6%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자 식이 있습니다. 자 저가와 착과수의 5% 곱하기 자 60%의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자 전체 100%인데 이 착과율이 몇 프로? 75%였어요. 요만큼의 피해를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더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60% 미만에 대한 거고 나머지 40%에 대한 거 더 계산해 주는 거예요. 착과 피해율. 그래서 우리가 착과 피해율을 계산하라고 돼 있죠. 자, 피해율은 뭐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0% 분의 1 마이너스 75% 그럼 착과율을 빼준 거예요. 0.03125 3.125%가 나오는데 이 피해율은 뭐예요?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사하고 나니까 3%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적과 전에 자연재해라는 착과 손해감수과실수는 우리가 착과로 인한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착과가 3만 개가 있는데 이 중에 3% 그죠? 3%만큼은 3%면 0.03 돼야 되겠네요. 0.03만큼은 이제 제가 0.3이라 적었네요. 3만 개에서 곱하기 0.03만큼은 0.3 아니고 3%니까 0.03이 되겠죠. 3%만큼은 착과 손해감수 과실수를 잡아줄게. 그래서 900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틀렸냐면 피해율을 소수점 이하 절사하라고 했으면 그 절사 3%한 거 그대로 뒤에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3%는 3% 계산해놓고 착과 손해감수 과실수는 그냥 한 줄 풀기 형태로 바로 뒤에 넣어가지고 이게 927개 이렇게 나온 분들 있죠. 그거 다 그러니까 감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가 종료 이후에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착과 피해 인정 개수 과라고 했어요. 낙과 피해는 전수조사 7,000개 했죠. 7,000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피해 구속률 하면 돼요. 10개, 80개, 그죠? 2개 이렇게 결국은 100개네요. 100개 분에 우리 낙과 피해 구속률 조사하잖아요. 80개 곱하기 0.5, 80% 없네요. 1 곱하기 2. 병충해 과실은 뭘로 잡으면 정상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 않죠. 그래서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해주고 자 7,000개에서 자 0.42 낙과 피해 구성률에 자 착과 손해
피해율 있죠. 이 차가 피해율. 이것도 제가 아까 맥스 A로 잡는 거 하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실제로 입었던 차가 피해,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지금처럼 이렇게 오는 차가 피해율을 맥스 A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0.03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30개. 그리고 차가 피해 인정 개수 돼 있네요. 2730개에 한번 봅니다. 배입니다. 사가 배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 당시 차가수에 뭐예요? 땡칠이 곱해가지고 191.1에 19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볼게요. 태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건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건 잘 봐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지지파 제1 경우에는 단감 떫은 감은 낙엽률 조사해요. 사과 배는 땡칠이 곱해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낙과 피해, 차가 피해 감소과실수 합해서 2921개가 됐던 거예요. 한 줄 필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직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차가율, 차가 피해 구성률, 차가 손해 피해율 이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조건이 이번에 문제였어요. 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 조건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 이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사나무 조사는 고사나무 조사하고 이제 남은 게 우리가 이제 예시 문제가 남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저가전 종합위험의 조사 방법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걸로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